안녕하세요. 새날입니다. 지난번에 맥스웰 몰츠 박사의 맥스웰 몰츠 성공의 법칙을 읽어드렸어요. 거기서 사이코 사이버네틱스에 관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을 이용해야 한다라는 부분도 읽어드렸는데 한번 보셨을까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왠지 안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읽지 않으시는 분들도 뭔가 도움이 되셔야 할 것 같아서 이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도 맥스웰 몰츠 박사의 맥스웰 몰츠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책을 3번이나 연속 읽어드리는 게 조금 마음이 좀 놓이진 않긴 해요. 사실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책 내용들을 모두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3번 연속 그리고 뒤에도 계속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이 책의 내용을 지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까봐 그리고 저처럼 이 끌어당김의 법칙과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들,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단 한 분이라도 그것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도 이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상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맥스웰 몰츠 성공의 법칙 93쪽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서 상상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는 실제 경험을 통해 이런 사실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가족의 손에 이끌려 나를 찾아온 어느 환자였다. 40대 초반의 미혼인 그는 정해진 일에만 전념했으며 하루 일과가 끝나면 줄곧 방에만 틀어박혀 아무 곳에도 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지냈다. 그는 여러 직장을 전전했지만 그중 어느 한 군데서도 오랫동안 머문 적이 없었다. 간단히 말해서 그의 문제는 커다란 코와 일반 사람들보다 약간 큰 귀였다. 그는 자신이 못생기고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얼굴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그는 낮에 만났던 사람들이 자신의 등 뒤에서 그가 이상하게 생겼다고 수군거리는 모습을 항상 상상했다. 이런 상상은 점점 강해져서 나중에는 밖에서 일하거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집에서조차 편안하게 지내지 못했다. 그 불행한 남자는 사람들과 다른 특이한 외모 때문에 가족들도 자신을 창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실제로 그의 코와 귀는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 그의 코는 전통적인 로마인 타입이었다. 그리고 귀는 조금 큰 편이기는 하지만 그와 비슷한 외모를 가진 수천 명의 귀에 비해 더 눈길을 끌만한 정도는 아니었다. 다시 말해 그는 성형수술을 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진실을 외면하고 자신의 자아 이미지를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렸다. 실제로 그는 추한 얼굴이 아니었으며 사람들도 그를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나 외모 때문에 비웃지도 않았다. 그의 상상력은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실패의 메커니즘을 자기 내부에 심었으며 그는 그것을 전력을 다해 작동시킴으로써 극단적인 불행을 자초했다. 다행히 그는 몇 번의 상담과 가족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상상력 때문에 그런 불행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점차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건전한 자아 이미지를 되찾고 파괴적이기보다는 창조적인 상상력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그는 신체적인 수술이 아니라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했던 것이다. 우리는 코나 귀 또는 다른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 지나치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으며 그로 인해 세상을 등진 은둔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하한다. 누군가 자신을 등 뒤에서 조롱하고 거부한다고, 자신의 발전을 가로막는 실체가 있다고 믿는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아주 영리하고 풍부한 아이디어로 광고계에서 성공한 친구가 있었다. 그는 항상 많은 돈을 벌겠다는 신조로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도움이 중단되었다면서 평판과 재정에 큰 타격을 입은 뒤 다시 재기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그동안 그는 고급 맨션에서 살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싸구려 모텔에서 지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동안 가난한 백인 혈통에서 벗어나려고 무척이나 애썼으며 영화 대부에 출연했던 알파치노처럼 돈이 생기면 무조건 절약했다고 털어놓았다. 물론 그와 같은 상황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자아 이미지 내부에서만 일어났을 뿐이다. 마치 못생긴 코와 귀를 가진 환자의 경우처럼 상상력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하는 광고 일은 상상력을 활용해야 하는 비즈니스다. 하지만 그는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에게는 상상력을 활용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의 커다란 코와 같은 부정적 자아 이미지를 제거하려면 창조적인 상상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는 목표가 있으며 의식을 하든 못하든 각자 상상력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상상력은 건설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파괴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상상력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날마다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창조적 상상력은 시인이나 철학자, 발명가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행동에 적용된다. 상상력은 자동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목표 이미지를 제공한다.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고 있듯이 의지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상상력 때문이다. 이것이 가장 기초적이며 근본적인 마음의 법칙이다. 우리 인간은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만들어졌다. 다음 문장은 아마 이 책에 나오는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일 것이다.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과 환경에 대해 스스로가 진실이라고 믿는 이미지에 따라 행동하고 느끼고 실천한다. 우리는 스스로가 진실이라고 믿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거나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찬찬히 분석할 수는 있다.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바꿀 수도 있다. 여기까지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마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좀 공감하면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신체에 컴플렉스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그 부분을 자꾸 비웃을 거야. 나는 남들보다 여기가 굉장히 못생겼어. 이렇게 자꾸만 생각을 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제대로 뭐가 안 될 거야. 누군가에게 계속 주목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 대한 그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그리고 본인의 에너지를 자꾸만 부정적이게 만들면서 다운시키는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스스로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어서 좀 길어질 것 같지만 이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97쪽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 1936년 나는 동료 의사들을 위해 새 얼굴 새 미래라는 책을 썼는데 성형수술이 우리의 인격에 초래하는 영향에 대한 내용으로 세인트루이스 신문에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긴 코에 대한 열등감 컴플렉스, 대학생을 자살로 내몰다. 그 기사는 워싱턴 주립대학교에 다니는 24살의 호프만이라는 학생의 자살을 보도한 것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학교에서 매우 인기 있는 학생이었다. 다음은 그의 유서 전문이다. 어렸을 때 아이들은 내가 약하고 못생겼다는 이유로 놀리고 학대했다. 나는 민감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소년이었으며 얼굴과 긴 코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다. 공격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들은 점점 더 심하게 나를 괴롭혔다. 나는 마침내 사람이 두려워졌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타고난 성품이나 외모 때문에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어느 누구와도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다. 자신감도 사라졌다.
선생님은 내 이름에 F를 하나 더 붙여서 불렀는데 나는 수줍음 때문에 선생님에게 이의를 제기하지도 못했으며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2개의 F를 이름에 달고 다녔다. 신이시여, 부디 이들을 용서하소서. 나는 이 세상이 두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죽는 것이 겁나지는 않아요. 당시 어떤 대학의 교수는 이 사건을 가리켜 아주 심각한 열등감 컴플렉스의 사례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이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자신의 자아 이미지를 죽이고 그 다음에는 결국 자신의 목숨까지 내버렸던 이 젊은이의 절망감은 수천 명이 겪고 있는 좌절감을 반영하는 사례다. 그 교수는 주변 사람에게서 받는 영향력의 중요성을 완전히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했다. 사실 요즘 10대들의 자살은 미디어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지만 유행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잘 들으셨나요? 이 학생은 사람들이 점점 더 두려워졌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계속해서 약하고 못생겼다라는 이유로 괴롭혔고 민감했고 부끄러워졌고 내성적이었고 그래서 자라나서는 주변 사람들이 해코지를 하더라도 뭔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자아 이미지를 형성을 하는 데에는 이 주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아주 어렸던 시절, 그러니까 영유아기 시절에 부모님이 해주시는 말들을 통해서도 또 부모님이 보여주시는 행동을 통해서도 이 자아 이미지는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라온 환경,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만나온 사람들,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대학생 시절 사회생활 하면서 또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 자아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과거의 부모님이 혹은 주변 사람들이 나의 자아 이미지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탓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자아 이미지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나의 자아 이미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 성향과 성격과 타고난 재능을 반영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떠한 능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관없이 그저 그냥 주변 사람들의 그 편협한 시선, 그리고 장난기 어린 그 말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스로가 정말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은 거 알고 계시죠? 부모님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말들, 그리고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들, 그 다음에 정말 같이 자라나고 있는 그 친구들이 했던 그 말들이 나를 규정하는 그 말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겪었던 어떤 상처, 그 경험들이 뭔가 나의 자아 이미지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혹시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데에 그런 경험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 좀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어. 그저 그냥 지나가는 순간이었을 뿐이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장난기 어린 말들 들으면서 상처 굉장히 많이 받은 게 있거든요. 그렇지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걔네들도 그냥 뭐 완벽하지 않은 존재야. 그냥 어렸을 때 했던 말들일 뿐이야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나는 점점 더 괜찮아지고 있어, 점점 성장하고 있어, 발전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승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그들의 말들이 현재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상상력을 활용하지 마시고 좋은 방향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상상력과 관련된 이야기들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